반갑습니다. 엄마의 지혜 엄지TV 엄지마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존감 높은 아이들의 5가지 특징을 함께 알아볼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이거는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인 저도, 어른이 된 저도 자존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스스로 많이 물어보고 돌아보기도 해요.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하고 또 자존감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저의 자신감이 뚝뚝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나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인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어른이 되어서도 많이 헤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출산 후에도 굉장히 우울증과 함께 자존감이 많이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사실 아이들만을 위한 컨텐츠는 아니구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마마님들이 혹시 내가 그렇다면은 이런 방법을 좀 시도해보자. 아이도 나도 함께 시도해보면 좋을 만한 방법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요, 어린이집 생활을 하고 유치원에 가서 생활을 할 때 드러나기 시작해요. 놀이터에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귈 때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 아이들이 점점 말을 잘하고 자신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5세, 6세, 7세를 거듭해 가면서 더욱더 이 아이들마다의 성향과 자존감의 갭이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놀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차이가 있구나. 그 아이를 보면은 가정이 보인다라고 하고 부모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정말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 높은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삶 역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자신감 있게 인사를 잘합니다. 근데 우리의 양육 방식은 어때요? 어른을 보면은 인사해야지라고 강제로 시켜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강제로 시키지 않아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하고 가서 말을 걸어요. 네. 저는 몇 살인데요. 저희 집은 저기예요. 네. 이런 아이들이 우리 아이다. 부모들 어때요? 정말 푼수, 네. 오지랖퍼. 아니에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아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뒷걸음질을 치고 엄마 뒤로 숨고 부끄러워하고 인사해야지라고 하면 안 해라고 부끄러워해요. 물론 그 행위만으로 자존감이 낮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의 성향이라 하면 엄마가, 아빠가 먼저 더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도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네요. 강아지 귀여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비춰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부모가 용기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는 이렇게 외부의 다른 사람들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가족들끼리도 공원에 가거나 산책을 하거나 하면서 아이가 뭔가를 성취해냈을 때, 해냈을 때 정말 물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너무 잘했어. 이렇게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씩씩하게 잘 뛰었고 미끄럼들도 잘 탔고 엄마 여기 있는데 혼자 올라가서 내려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격하게 우리가 박수를 쳐주는 거,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이가 사람들 속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의 유치원 생활과 어린이집 생활을 돌아보면서 신학기에 그리고 학기 말에 선생님들과 함께 대면 상담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들었던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고 정말 뿌듯했고 우리 아이에게 너무너무 대견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이 공감 능력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공감 능력이 매우 우수해서 친구가 아프거나 하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파? 괜찮아. 울지 마. 이렇게 힘든 친구를 지나치지 않고 보듬어 주더라. 그리고 울고 있으면은 엄마가 빨리 올 거야.
엄마가 안 와서 슬프구나. 이렇게 아이를 왜 울고 있는지 친구의 감정을 함께 읽으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의 공감 능력이 매우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부모의 행동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의 유형을 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러이러했구나, 이러이러했겠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는 굉장히 저의 스스로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항상 꽉 차 있는 거예요. 좀 나만 생각하고 그냥 쭉 가고 싶은데, 이게 나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이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스스로가 내적인 갈등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과연 이 공감을 많이 한다는 게 꼭 좋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는 이게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타인의 공감을 잘할 수 있다는 거는 반대로 내 감정도 굉장히 잘 읽어낸다는 의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속상했어, 슬펐어,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이것이 기분이 별로였어 라는 거를,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저희 아이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6세가 되면서부터는 다양한 감정을 아이가 인식하기 시작했고, 내가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기분이 불쾌한 건지를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해서 나는 기분이 나빴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 행동이 아니었는데 억울했어. 이런 감정들을, 아주 그 감정들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정의 공감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는 아이의 감정 상태를 잘 끌어내주고 스스로가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여기에서는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을 좀 추천드려요. 제가 많이 읽어줬던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림책을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공감을 더 많이 중심적으로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개미가 엄마를 쫓아가지 못했어. 이 개미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것만으로 아이가 개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였다면 어땠을까? 내 마음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마음을 다시 돌이켜 볼 수 있게끔, 이 아주 사소했지만 그 시간들이 누적되어서 아이의 공감 능력을 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친절하고 예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이의 인성에 있어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의 바른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예절을 알려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변에 예의 있는, 무례하지 않고 예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나서 보시면은 그게 머리로 이해하고서 계산적으로 행동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순간의 찰나에 그런 모습들이 딱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습관이고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정말 스펀지처럼 백지 상태에서 그것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면은 식당에 가서 부모가 이 식당에 서빙을 해주는 직원분에게 굉장히 막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이에게는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는 굉장히 모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작은 풀도 꽃도 소중해 꺾지 않아라고 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작은 것을 무시하는 행동들을 보인다면, 아이에게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는 그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예의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참 이 부모로서의 삶이 생각보다도 정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의 있고 친절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인 내가 예의 있고 친절한가, 그것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 순간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내가 예의 있고 친절했던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의 행동에 만족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행복은 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거는 이 만족스러움이 굉장히 기분 좋은 만족스러움의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이 행복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 아이에게 1등을 해야지, 이 게임에서 이겨야지, 또는 이것을 잘 해내야지, 퍼즐을 맞춰야지만
만족스럽게 되는 상황이다가 아니라 그냥 이 시간 자체가 만족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셔야 되는 말은 무엇이냐면 빨리 하지 않아도 돼. 1등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등을 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해낸 모습이 굉장히 멋진 거고 1등을 했으면 그렇게 끝까지 시도한 결과 1등을 했다라는 거에 더 크게 칭찬을 해주고 하지만 우리가 성공을 했을 때만 1등을 했을 때만 아이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아이는 1등을 했을 때만 만족을 하게 돼요. 그럼 결국 아이의 행복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1등을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성취를 해야지만 행복해지는 거구나라고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정의, 만족에 대한 기준과 정의를 부모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이에게 어떤 것이 행복과 만족의 상황인 건지를 잘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5가지 앞선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그래도 앞에 4가지는 잘 아이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지막에 도전 부분에 저희 아이는 굉장히 취약한 아이로 지냈었고, 현재도 많이 개선은 되었지만 ING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떠냐면은, 뭔가 과학 실험을 하거나 뭔가 실험을 할 때 내가 이거를 잘 못할까봐, 망칠까봐, 실패할까봐, 또는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었는데 내가 잘못 붙이거나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선을 삐져나가거나 이렇게 작은 흐트러짐이나 실패에 있어서 이거를 실패라고 인지를 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고 흥미가 훅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안 해.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 도전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다시 도전하지 않는다는 거는 결국 그 도전을 한 번 더 하고 났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거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해서일 수 있거든요. 돌이켜보니 이거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것부터 했어야 되는데 저의 학습 방식이, 저의 양육 방식이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더라도 전집을 사놓고 제대로 앉아봐. 자, 똑바로 앉아. 자, 지금부터 엄마랑 읽을 거야. 가. 따라해. 가. 이렇게 제가 학습을 시키니까 아이가 어떻게 천재가 아닌데 바로 가를 읽고 바로 나를 구분합니까? 그쵸? 아, 나의 잘못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려 했고, 영어를 알려주려고 했고, 뭔가 이 오감놀이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엄마 수준에 쫓아오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도전조차 하지 않고 내가 엄마가 시도하라고 한 것만큼 하지 못했을 때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돌이켜보면은 결국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만드는 이 5가지, 자존감이 있는 아이들의 5가지 모습 속에서는 부모들이 어떻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가가 다 좀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주변 엄마들을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책을 되게 많이 읽어요. 근데 저는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진짜 책도 안 읽고 이런 컨텐츠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지 않았고 그저 그냥 저의 감과 촉으로 우리 아이에게 사랑을 주면 되겠지라는 그 마음 하나로 아이를 키웠는데 그냥 사랑만 준다고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바르게 가이드를 해주고 아닌 건 아니고 바른 건 맞고 정말 잘한 것의 기준은 너가 시도한 것이 정말 잘한 거야 라고 제 스스로가 좀 명확하게 우리 아이에게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더라면 좀 더 우리 아이도 편안하게 이 환경 속에서 크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면서요. 저에게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듯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엄지 마마님들에게도 많은 기회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데 저의 오늘 5가지를 한번 돌이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마님들도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은 어떤지, 나의 마음, 자존감은 안녕한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하게 자유로운 대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엄지맘 이런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아래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컨텐츠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이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